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러시아로 가봅니다. 모스크바의 오성근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성근입니다. 네, 이게 아주 큰 뉴스가 되고 있네요. 러시아가 2015년 10대 경제 낙제국으로 꼽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통화기금, 즉 IMF의 자료에 따른 작년 2015년 전 세계 국가들 중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하위 10개국들의 내전 등의 자국 문제나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큰 신흥 경제 국가들이 언급되면서 전년도 대비 GDP 성장률 마이너스 28%를 기록한 예멘을 필두로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리비아 등과 함께 일명 브릭스로 대변되는 신흥 경제국들의 리더라 할 수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도 최악의 경제 성장률 10개국 마지막에 위치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엊그제 25일 러시아 통계청이 잠정 집계하여 발표한 작년 2015년도 GDP 성장률은 전년도 14년도 대비 마이너스 3.7%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는 지난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기록했던 마이너스 7.9% 이후 6년여 만에 기록된 러시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기록으로 물론 이는 세계은행이나 러시아 경제개발부 등에서 전망했던 예상보다는 0.1에서 0.2%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는 합니다만 작년 2015년 어려운 러시아 경제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경제 지표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원유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2009년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지난 2014년 중반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하락과 연관되어 있는 모습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전체 재정 수입의 50% 그리고 전체 수출의 70% 정도를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급락은 러시아 경제를 위협하는 직격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국제유가의 등락에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벌써 2년 가까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5달러 선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루블화 환율도 달러당 85.97루블을 기록하여 이는 국가 보도서까지 언급되었던 지난 2014년 12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 루블 환율 시장에서의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32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의 도움으로 달러당 78루블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유가의 하락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4년 중순에 1달러당 35루블 선과도 비교하여도 2년여 동안 2배 이상 하락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네, 저 원유의 비중이 굉장히 컸군요. 그런데 그 외에도 또 어떤 원인들이 꼽히고 있나요? 예, 국제유가의 폭락과 함께 정치 외교적 문제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그리고 세계 경제 둔화 등도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난 2014년 2월에 발생되어 시작되었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에 대해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와 그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 금지 조치 등의 맞대응은 당시 러시아 당국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서방의 농축수산물 등을 비롯한 상품들에 대한 수입 금지가 오히려 수입에 의존하던 러시아 시장의 자국산 식품과 상품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도 전망했었고 미국과 유럽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중국으로 대변되는 신흥 시장들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 중국 경제도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는 세계 경제뿐 아니라 러시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또한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가 에너지 시장이 호황이었을 땐 그것이 성장 동력이지만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오늘 27일자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 경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는 알렉세이 쿠드린 전 러시아 재무장관의 언급을 인용하여 현재 러시아가 필요로 한 것은 지금의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러시아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한 점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체질 개선,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서방의 그 경제 제재가 그럼 상당히 러시아의 자신감보다는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 크림반도 합병 기억이 나네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런데 이 러시아가 지금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인데 이게 곧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1월 16일 미 국무부 측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따른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했던 민스크 합의가 이행된다는 조건 속에 올해 2016년 안에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러시아 현지 언론들에도 전해졌었는데요. 네. 이는 이미 작년 말 그 시한이 6개월 더 연장되어 있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올해 안에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풀릴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진행형인 그 우크라이나 문제에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고 또한 현 상황에서 비록 러시아 경제 문제의 한 원인이기도 했던 제재 문제가 해제되더라도 러시아 경제가 곧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에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도 중요한데 이미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는 게 뭐 금방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자, 이게 정치 경제적인 뭐 복합적인 문제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 리포터가 보시기에는요, 현지에서 체감하기에 진짜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까? 예, 물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 정답일 듯한데요. 네. 기업들은 기업 나름대로 구매력이 떨어진 러시아 중간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의 구매 위축으로 그리고 개인은 개인 나름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특히 2년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은 기존에 러시아가 경제 위기를 겪었던 지난 1998년이나 2009년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당시 빠르게 위기 상황을 떨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에 반해 현 상황은 장기화 국면에 있다는 점이 현재의 그 체감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겠는데요. 네. 특히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부츠옴이 약 한 달 전인 지난 12월 26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전역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러시아 국민들은 러시아 경제의 최악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고 절반이 넘는 52%가 답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지난 2009년 당시 30%를 30%를 크게 넘어가는 수치로 러시아 경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점이 러시아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올 2016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 평균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일 때 마이너스 0.7%, 40달러일 경우 마이너스 1%의 축소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로 만약 평균 유가가 배럴당 25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면 경제 성장률은 작년 마이너스 성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 러시아 당국이 여러 위기 대처 대책들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러시아 경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 상황은 언제든지 지속될 수 있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굉장히 추울 텐데 추울 때 배고프면 더 춥잖아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성근 리포터였습니다.